기반 수입화물 반출입 및 내륙 운송 플랫폼이 구축됨으로써 포워더, 보세장치장, 운송사 및 수입자가 관련 서류의 진행 상태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화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물 반출입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화물의 반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확한 이동과 오반출 방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수입화물 반출 플랫폼. 미래 물류 시장을 선도하는 블록체인 기반 수입화물 반출입 및 내륙 운송 플랫폼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수입화물 반출입 및 내륙 운송 플랫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입화물 반출입 및 내륙 운송 플랫폼 서비스는 지난 5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의 블록체인 선도 시범 사업 지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업의 소개를 드리고 시연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약 1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약 130명 정도의 많은 분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전에 신청해 주시고 오늘 설명회 시에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달아주신 분 선착순 40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추진 목적, 서비스 흐름도, 플랫폼 구성도, 블록체인 모니터링, 특허 출원 및 표준 등록, 향후 계획,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약간은 전문적인 서비스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용어를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은 대부분 물류업계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미 용어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참가자도 계시기 때문에 용어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상단의 선박에서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실려서 국내로 수입이 되면 이 컨테이너 단위를 우리가 마스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는 BL 하나가 있게 됩니다. 이 BL을 마스터 BL이라고 표현을 하고 국내에서는 다시 DO, 화물 인도 지시서로 바꾸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 마스터 DO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컨테이너 하나 안에는 여러 수입자의 화물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화물들을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고 국제 간 선화증권 BL에 있어서는 하우스 BL 또는 국내에 있어서는 하우스 DO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워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람의 여행으로 말하자면 여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물 인도에 관련된 업무를 화주로부터 의뢰받고 처리하는 운송업체로서 우리나라에는 약 3,700여 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포워더, 콘솔리데이션 포워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규모 화주나 포워더들로부터 소량 화물들을 모아서 집화 분류하는 포워더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 필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관에서 수입에 대한 허가가 되면 필증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적화 목록은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 목록으로 선사나 포워더가 작성하는 목록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물 관리 번호라는 번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선박에 적재된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화물에 대한 고유 번호로서 화물 처리에 있어서 키값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 LG라는 게 있는 건데요. 이것은 수입 화물이 먼저 도착해 있는 경우에 신용장 발행 신청인이 이내 요청으로 선화증권 원본 없이 사본으로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로서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은행이 발행합니다.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물은 국내 부두로 들어와서 보세 구역을 거쳐 내륙 운송 과정을 거쳐 수입자에게 전달이 되는 비교적 단순한 단계로 처리가 되긴 하지만 이 화물 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포워더, 보세 장치장, 운송사, 운송기사 등 여러 업무 당사자를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즉 이러한 당사자들 간에 DO나 운송 지시, 배차 등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어야 화물이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가 현재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달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보내고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반출도 운송기사가 보세 장치장에서 할 때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오반출 사례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당사자들 간에 주고받는 서류들을 예시를 표현했습니다. 적합 목록이나 하우스 디오, 마스터 디오, 운송 오더, 신고 필증, 출고 지시서 등의 서류를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연간 처리 건수가 약 260만 건에 달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6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의 공유성과 추적성이라는 특징을 업무에 적용하여서 화물 인도 지시서, 운송 오더 정보 등을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화물 반출 시에 블록체인 기반 QR코드를 적용하여 화물 오반출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왼쪽 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현재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연결이 되는 해외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입이라는 업무가 결국은 해외와 국내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상단에 보시는 수입자, 포워더, 보세 장치장, 운송사 등이 처리하는 하우스 디오 신청이나 디오 발급, 운송 오더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블록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워더와 운송사, 보세 장치장 간에 서류를 전달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현재 건당 약 1시간 걸리던 것을 10분으로 대폭 단축할 수가 있고 차량 기사가 보세 장치장에서 화물을 반출할 때 핸드폰으로 받은 QR코드를 가지고 반출할 수 있으므로 오반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순서, 다시 말해서 하우스 디오 발급 요청, 이에 대한 발급, 하우스 배차 요청, 운송 차량 배차, 하우스 수입 화물 반출 순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각 처리 단계의 블록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쌓이고 업무 관련 당사자들이 즉각 공유해서 확인할 수 있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구성도입니다.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블록체인 하이처 패브릭으로 구현한 블록체인 구성도가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서는 포워더, 보세 장치장, 운송사, 캐티넷 등의 노드가 구성되어 있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API 서버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잠시 후에 보여드릴 유트레이드 허브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API를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관세청의 화물 진행 정보를 API 방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MFCS 정보를
DB 쿼리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용자 그룹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번 사업 단계에서는 유로지스 허브 웹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하단의 오픈 API 방식은 향후에 대형 포워더나 운송사 등 자체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 저희가 제공할 오픈 API를 사용해서 내부 시스템과 연동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모니터링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위버라는 블록체인 모니터링 툴인데요. 이것은 관리자가 보는 화면이고, 이 관리자 화면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쌓이는 블록 데이터의 상세 내역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특허를 한 건 출원을 했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또한 TTA에 표준 등록을 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9명의 분야별 업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업무 부분에 6명, 기술 부분에 2명, 법제도 1명, 총 9명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콘솔 포워더인 맥스피드, 그리고 보세 장치장인 부산 크로스독, 운송사인 이맥스 물류 등과 협력을 해서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분석하고 이를 서비스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미 이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오픈하였고 오늘 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포워더나 보세 장치장, 운송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KT넷은 디지털 무역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워더 1360개, 운송사 1500개, 보세 장치장 223개의 고객이 이미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은 바로 이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우리나라 전체 확대 시에는 연간 약 57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연을 하기에 앞서 시연 환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화면은 유로지스 허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자, 운송사, 포워더, 보세 장치장, 그리고 운송기사까지 이 5가지의 사용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로 각각의 업무 처리 단계에서 로그인해서 처리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는 KTnet 유로지스 허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수입자가 포워더에게 하우스 디오 발급 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수출입 관련 물류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로지스 허브 홈페이지입니다. 저 화주가 포워더에게 하우스 디오 발급 신청을 하는 업무입니다. 디오 운송의 신청 업무, 디오 신청, 포워더 하우스 디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화물 관리 번호를 입력하고 자동 기재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화 목록 내역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어서 디오 발급을 해줄 포워더를 입력하고 신청 업체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접수처, 그리고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기타 요청사항, 그리고 실화주가 신청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도 동일. 송금 정보는 국제 운임에 대한 결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모두 입력했으면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성공적으로 신청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포워더가 수입자에게서 받은 하우스 디오 발급 요청건에 대해서
DO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포워더의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DO 운송의 접수 발급 업무, DO 승인 및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청받은 업무 목록이 나타나고 처리 상태가 접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고 내용을 검토하여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DO 신청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요. 이제 DO를 발급하게 됩니다. 화물관리 번호 옆에 자동 기재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적화 목록 내역을 보여주게 되고 기타 발급 포워더에 하우스 DO 번호를 기입하고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DO 수신처와 해당 화물을 운송할 운송사를 지정하고 BL의 종류, 적재항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 하면 발급 버튼을 누르면 DO가 발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포워더가 화물을 운송할 운송사에게 차량을 요청하는 단계 업무입니다. 하우스 배차 요청인데요. 포워더로 로그인하여 DO 운송, 신청 업무, 운송 신청, 하우스 배차 요청 업무로 들어갑니다. 배차 요청할 건에 화물 관리 번호를 입력하고 자동 기재 버튼을 누르면 적화 목록 내역과 관련된 DO 발급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운송에 필요한 운송사 정보, 이맥스로 입력했고요. 출발지 보세구역 정보, 부산 크로스독으로 입력했습니다. 화물 구분에서는 화물의 종류를 FCL, LCL 등으로 선택하고요. 신청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청구업체인데요. 신청업체와 동일하면 신청업체와 동일 버튼을 누르고요.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납세 의무자도 신청업체와 동일 버튼을 누르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첨부 파일이 있으면 파일 선택을 해서 첨부를 합니다. 다 입력되었으면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단계는 운송사가 운송 차량을 배차해서 운송기사에게 화물을 운송할 것을 지시하는 단계입니다. 배차를 하고 나면 QR코드가 생성되어 기사에게 전송되고 보세장치장과 포워더는 배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로 로그인합니다. DO 운송의 접수 발급 업무, 배차 요청 승인, 하우스 차량 배차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차 요청 받은 건의 업무 목록이 나타나고 해당 건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오른쪽 상단의 승인 버튼을 누릅니다. 일단 접수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하단에 실제 배차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차량 기사의 차량 번호, 기사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산 정보에는 국내 내륙 운송에 대한 운송비 정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으면 배차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단계는 운전기사가 QR코드를 가지고 보세 장치장에 가서 이 QR코드를 제시하고 화물을 반출하는 과정입니다. 반출하게 되면 포워더와 운송사가 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세 장치장으로 로그인합니다. 디오 운송의 접수 발급 업무, 배차 요청 승인, 하우스 배차 요청 승인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반출할 건을 선택하면 해당 화물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휴대폰에 저장된 QR코드를 보세 장치장에 제시하는데요. 보세 장치장 담당자는 이 QR코드를 리딩하면 휴대폰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를 컴퓨터에 표시되는 정보와 비교해서 화물을 확인하고 반출합니다. 다음은 수입 하주나 포워더가 화물 배송 및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디오 운송의 조회 업무, 수입 화물 반출인 내역, 하우스 수입 화물 반출인 내역 메뉴로 들어갑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건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수입 화물 반출 내역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이 서비스 설명과 시연을 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는 판교와 부산에서 다원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은 부산에서 답해 드릴 것이고요. 저희 기술에 관한 내용은 판교에서 답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올리는 사이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약 130분 정도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커피 쿠폰을 40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댓글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신 분은 40분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 댓글로 휴대폰 번호 뒷 4자리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40분에 한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향후 글로벌 블록체인과 연결은 언제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차 나갈 방향이고 꿈꾸는 그런 방향입니다. 현재 해외에는 금융과 물류 관련된 플랫폼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마르코폴로나 콘투어 그리고 위다트레이드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나와 있죠. 또한 물류 분야에서는 카고엑스나 트레이드렌즈 기타 이제 몇 가지 지역적으로 서비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역은 결국은 이들 외국과의 거래가 원활히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회사들과 연락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기술 검증, 상호 연계 기술 검증은 저희가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업무적인, 사업적인,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준비되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API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체 서비스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시작과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에 설명에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오픈 API는 저희 유유 로지스 허브에 연결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에 저희가 오픈 API로 제공하는 것은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에 오픈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API 서버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에 처음 기획해서 서비스 오픈까지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확산 방안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는 바로 유로지스 허브에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 오픈 API는 향후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트레일러 배차나 LCL 배차, 24시 콜 기사까지 공유로 다 배차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트럭 기사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사의 이제 그 정책적인 결정이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운송사에서 이 트럭 기사님이나 이런 운송 기사들을 배차를 하게 되는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보내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운송사가 처리하고 배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사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운송사 입장에서는 그 앞 단계인 포워더가 내지는 이제 화주가 그 배차 요청을 하는 것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이 온다면 바로 이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물려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에도 이러한 포워더나 운송사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운송사가 도입을 한다면 이러한 여러 운송기사 분들이 좀 편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위험물 및 유해 화학 물질 운송의 경우 허가 차량 여부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허가 차량 여부까지는 현재 뭐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허가 차량이라는 결국은 그 어떤 기관에 사전에 등록한 차량, 그 차량 번호로 해서 등록한 차량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 허가 차량 등록 기관하고의 연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물이나 유해 화학 물질 운송 차량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은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기관이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향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관세청의 화물 진행 정보 그리고 MFCS 정보 연결을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그 항만 공사라든지 또 이런 허가 기관 이런 연계는 향후에 해나갈 숙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 중인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읽고 라이브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질의응답은 부산과 판교에서 다원방송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에 관한 내용은 부산에서 많이 진행됐고 또 포워더나 운송사 또 항만 이런 부분은 부산에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부분은 부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판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폐쇄적이고 탈중앙화에 걸맞지 않아
블록체인 기본 개념과 거리가 먼데요. 향후 블록체인 플랫폼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지요? 만약 퍼블릭 블록체인과 호환을 염두에 두었다면 굳이 IBM의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아서요. 라는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해외 서비스, 해외 이런 무역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나 또 물류 분야의 서비스를 보면 몇 가지는 퍼블릭 블록체인, 특히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카고엑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그 금융, 특히 이제 금융 분야에 위다트레이드 내지는 그 콘투어나 마르코폴로 이런 서비스들은 R3 코다 기반으로 되어 있고, 위다트레이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블록체인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퍼블릭은 좀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용자가 참여해서 그 뭐랄까 일부분에 의한 위변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 하는 이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서비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나 이런 걸 봤을 때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준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그런 장점을 좀 차용하려면 향후에 뭐 앵커링이나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뭐 퍼블릭에 연결하는 게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진행을 하고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 이런 부분에 먼저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하던 업무가 역시 사람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동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혁신이 있고 실무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람이 하시는 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만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업무는 사람이 확인하고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사람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데이터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비교하고 판단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컴퓨터 시스템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한 그런 그 업무 현장에서의 어떤 사람이 하는 부분과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좀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센터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연결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센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트넷 부산센터의 마홍무라고 합니다. 그 질문 있었던 부분에서 그 사람이나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하는 업무가 수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작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그 로이서브에 사용하는 배치 업무는 팩스나 이메일 첨부서를 통해서 한 번에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시켜서 서로 정보의 전달을 취합을 해서 고세창 시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물론 처음 올릴 때는 수동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신청자나 한 포워더나 운송사나 관세사가 올리게 되면 그 정보를 공유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서류들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취합된 정보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실제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함을 반출에 있어서 정확한 기사라든가 하우스디의 DO에 대한 어떤 그 원본에 대한 진위성, 그리고 운송사 차량 기사에 대한 그 확인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산 관계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앞에 아까 그 ACL이나 240 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QR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사분들의 앱이라든가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앱 통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QR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기사님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앱이 아니라 어느 운송사의 어떤 그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운송사가 지정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차량과 동일하게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풀어놨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방현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HDO, 하우스디오 발급받고 운송사 신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마스터디오 발급받아서 보세 장치장까지 귀찮은 부분도 운송사 지원이 되나요? 이 보세 운송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부산센터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터 디오 부분은 선사 쪽에 가입되는 선사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선 이 부분까지는 현재 어떤 사업 범위는 창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제 창구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 디오 발행한 이후에 발급한 이후에 그 터미널에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 코피노라는 정보를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코피노 정보가 전송되고 난 다음에 반출 이후에 보제 창고까지의 반입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회라든가 진행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이 부분은 선사들 쪽에서 선사나 그다음에 포더 쪽에서 요청한다고 하면은 CFS 보제 창고까지의 실제 운송하는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포도나 창고에 운송사가 있으시면은 저희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부산의 국민참여단 현장 방문 행사 등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 업무 범위 외에 확산이나 또 다른 기관과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 사업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약상 그것까지는 못했지만 그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확산을 해나간다면 저희 고객들이 보다 폭넓은 업무를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질의응답은 부산과 판교에서 다원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읽고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정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전에 약 130분 정도의 참가 신청을 받고 그리고 또 이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오늘 라이브 채팅창에 전화번호 뒷 4자리, 휴대폰 뒷 4자리를 적어주신 분 선착순 40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텐데 아직 다르지 않으신 분은 답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 자료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나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또 저희 채널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데요. 뭐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적인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질문이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나 사업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멀리서 부산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질의응답에 참여해주신 부산센터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센터의 마무리 멘트를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센터 나와주세요.
이제 이 서비스는 실제 유얼 노이즈 서버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지금 시범 사업자인 맥스피드와 이맥스 물류, 그다음 크로스톡과 함께 계속 그 수정 및 보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게시판에다가 꼭 정확한 이제 날짜를 지정해서 그때부터 시범이 아니라 실제 오픈된 상태에서 사용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코돌사라든가 이 서비스 사용하고자 하는 포도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쪽으로 메일이나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가능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적인 어떤 설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부산센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블록체인 기반 수입 화물 반출입 및 내륙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외 연결 이런 부분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